네, 그렇죠. 최근에 시장의 조정 국면 쪽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움직였던 섹터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신재생 관련 종목들을 제가 좀 7월 달 이후에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74.4%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상장 기업인 대명에너지가 55%,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연료전지 관련 종목 두산 폴셀이 많이 올라오면서 약 30.8%,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30%, 그다음에 수소 관련 종목인 비나텍이 26%, 그다음에 해상풍력 쪽에 삼강 M&T가 20.6%, S에너지, 신성에너지 ENG는 태양광 모듈 기업이죠. 네. CUS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주가 하락한 것까지 반영한 거니까 반영해서 이 오늘 정도예요? 그렇죠. 오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삼강 M&T 같은 경우는 7% 정도 좀 떨어졌으니까 약세 국면 쪽에 상당히 독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관련돼 바로 시행되는 그 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에너지 대란 얘기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같은 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이달 말에 지금 러시아 가스가 3일 동안 공급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빌딩 로비에 난방을 하지 말아라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비상사태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이런 대난 조직이 보다니까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또 영향도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효과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말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고민해 본다 한다면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번 금액으로 따지면 약 3,690억 달러 그린 쪽에 뭐 전기차가 포함이 돼 있지만 제가 오늘 언급한 자체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연료 전지만 언급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 부양안 자체가 2032년도까지 지원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왜 그렇죠? 바이든 정부가 선거에 진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10년 동안 유지되는 정책이라 좀 보시면 좀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금액으로 따지면 뭐 3,690억 달러가 얼마만큼 되겠냐. 우리나라 돈 한 480조 원 정도 되나요?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2조 달러 이상이 될 거다.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19년도인가 신재생업황 자체 호황일 때 그보다도 2배 이상 성장을 할 거다. 그때 성장 호황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또 전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건 그린 부양안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 그렇다 전망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천연가스 급등을 인해 가지고 유조로 인한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러면 혜택을 받느냐? 혜택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미국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상업용과 가정용 쪽의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거의 30%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하나큐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S에너지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따지면 유럽 시장 같은 게 보면 이번에 이따 실적을 점검해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던 기업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이 유럽 쪽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급증했습니다. 70% 이상. 유럽 속에서도 이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쪽에 투자가 증가된다 한다면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선거 때 그때는 테마성이 강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실적이 따라주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BB 법안 이슈할 때 제가 신재생 얘기할 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당시 하나솔루션 OCI 3강 M&T 중심으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데 이번에 제가
신성 ENG하고 동국 SNSC, 비나텍을 관심 종목으로 올리더라도 이들 종목 특징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실적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실적들이 다 신재생 관련 종목들 다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OCI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이를 했지만은 지금 폴리시리콘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3분기 때는 2분기 때도 2분기 때 약간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공장 그 트러블 때문이었거든요. 문제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 좋게 나올 것 같고요. 현재 폴리시리콘 가격이 강세니까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77%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영업이익 컨센이 99억인데 238억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 서프라이즈합니다. 회사가 네네. 작년도까지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도 안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 분기에만 무려 238억이 나왔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도 162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컨센이 없는데 작년도 2분기 때 적자 난 회사입니다. 54억 적자 났는데 이번 1분기 때 2분기 때는 117억 정도 분기 단위 최대 시적이 났어요. 회사 역사적으로. 그러면 회사 좋아진 실적을 뜯어봤더니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 가격이 한 40% 정도 올라간 것들이 반영됐더라고요. 근데 2분기 때 좋으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효과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삼강 MNT가 이제 실적 좋아서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데 주가가 거의 한 30% 이상 올랐고. 제가 동국 SNC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아직 간신용이라 했잖아요. 영업이 90억인데 이번에 117억 나왔습니다. 이것도 컨센이 없어서 작년 대비해서 분기를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놨는데 네. 컨센이 없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전망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사도 올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사도 이제 윈드타워 쪽에 미국 쪽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봐요. 두산 포월세 S포월세 같은 게 시장이 안 따라주잖아요. 두산 포월세 같은 경우 분기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래 가지 못하죠. 물론 미국의 정책 때문에 빨리 좋아지겠지만은 대신 제가 간신히로 언급해드렸던 비나텍이라는 회사는 컨센이 7억인데 48억 나왔습니다. 주가 좀 올라왔지만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극 우상향하지 않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 관련 종목이 신성 ENG라든가 중장기로 보신 분들 OCI랑 하나솔루션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거리 접근하셔야 될 거고 신성 ENG라든가 동국 SNC라든가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